이번 시간에는 색상 견본과 이미지 가져오기, 텍스트 감싸기, 클리핑 패스 그리고 컴파운드 패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색상 견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창 메뉴의 색상 패널을 선택해 줍니다. 창 메뉴의 색상 견본 패널을 선택해 줍니다. 공통적으로 두 개의 사각형이 보이는 부분에서 각각 면과 선의 색상을 설정할 수 있는데요. 컨트롤 패널과 도구 패널, 색상 견본 패널, 속성 패널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스포이드 도구로 CMYK 색상 견본을 만드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도구 패널에서 스포이드 도구를 선택하고 사진에서 원하는 컬러 부분을 클릭합니다. 7 부분의 색상이 나타납니다. 7 컬러 부분을 더블 클릭합니다. 색상 피커 창이 열리는데요. 커서를 RGB에 놓으면 RGB 색상 견본 추가 버튼이 나타납니다. 커서를 CMYK에 놓으면 CMYK 색상 견본 추가 버튼이 나타납니다. CMYK 색상 견본 추가 버튼을 클릭합니다. 색상 견본 패널에 지금 추가한 CMYK 색상이 추가되었습니다. 확인을 누릅니다. 지금 추가한 CMYK 색상을 변경하려면 색상 이름 위를 더블 클릭합니다. 색상 견본 옵션 창이 열리는데요. 색상을 변경하고 확인을 누릅니다. 색상 견본 패널 메뉴에 있는 새 색조 색상 견본을 통해 색상의 색조를 원하는 농도로 조정하여 색상 견본에 추가할 수 있습니다. 원하는 색상을 색상 견본 패널에서 선택한 다음 색상 견본 패널에서 메뉴에 새 색조 색상 견본을 선택합니다. 색조의 농도를 조정한 다음 추가 버튼을 클릭하면 색상 견본 패널에 농도가 조정된 색상 견본이 추가됩니다. 80%, 60, 40, 20%를 추가해 보겠습니다. 완료 버튼을 클릭합니다. 오른쪽에 있는 사각형에 각각 컬러를 적용해 보겠습니다. 잘 적용이 되었는데요. 색상 견본 패널에 있는 색조를 조절하는 것과 컨트롤 패널에 있는 불투명도를 조절하는 것은 다릅니다. 왼쪽에 있는 5개 사각형을 복사해 주겠습니다. 색조를 100%로 선택해 주시고요. 상단의 컨트롤 패널에서 불투명도를 조절해 주겠습니다. 80%, 60, 40, 20%를 적용해 줍니다. 그냥 볼 땐 동일해 보이지만 아래 이미지를 가져와서 보면 두 개의 차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컨트롤 D로 이미지를 선택하고 클릭 앤 드래그로 이미지를 배치해 줍니다. 속성 패널에서 빠른 작업, 정렬에 맨 뒤로 보내기를 선택해 줍니다. 두 개의 차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배경 이미지는 삭제해 주겠습니다. 색상 견본에 추가한 색을 적용했던 부분들은 다른 색으로 일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특정 부분들의 색을 한 번에 바꿀 수 있습니다. 색상 견본에 추가했던 색상을 다른 색으로 변경하고 싶다면 색상 이름 위를 더블 클릭합니다. 색상 견본 옵션 창이 열리는데요. 미리 보기를 체크하고 색상을 변경해 보겠습니다. 색조 값까지 동일하게 변경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확인을 누릅니다. 이제 금별색을 추가해 보겠습니다. 팬턴 또는 DIC 컬러 가이드북이 있다면 목록에서 원하는 색상의 컬러 칩을 선택합니다. 색상 견본 패널의 메뉴에서 새 색상 견본을 선택합니다. 새 색상 견본 옵션 창이 나오면 색상 모드에 DIC 컬러 가이드를 선택합니다. 입력 창에 컬러 칩 번호를 입력한 후 DIC에선 금색이 619번입니다. 확인을 누르면 색상 견본 패널에 해당 별색이 추가됩니다. 이번엔 스포이드로 사진을 클릭한 후 바로 색상을 추가해 보겠습니다. RGB 컬러가 추가되었는데요. 사진이 RGB 색상 모드로 저장되었기 때문입니다. 링크 패널에서 사진 이름을 선택하면 정보에 색상 공간이 RGB로 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색상 견본 패널의 색상감 옆에 아이콘을 살펴보겠습니다. CMYK 4개 컬러 모양으로 된 아이콘은 색상 모드가 CMYK로 되어 있다는 표시입니다. RGB 3개 컬러가 표시된 아이콘은 색상 모드가 RGB로 되어 있다는 표시입니다. 문서가 인쇄용일 때는 RGB 색상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동그라미가 있는 아이콘은 색상이 별색임을 표시해 줍니다.
다른 문서에서 사용한 색상을 불러올 수도 있는데요. 색상 견본 패널의 메뉴에서 색상 견본 불러오기를 선택합니다. 탐색 창이 나오면 불러올 문서가 있는 폴더를 선택하고 문서를 선택한 후에 열기를 클릭합니다. 다른 문서의 색상 견본이 현재 문서에 추가되었습니다. 현재 문서에서 사용한 색상을 저장할 수도 있는데요. 색상 견본 패널에서 저장할 색상을 선택해 줍니다. 색상 견본 패널 메뉴에서 색상 견본 저장을 선택합니다. 탐색창이 나오면 색상 견본을 저장할 위치를 선택하고 이름을 입력합니다. 저장을 클릭합니다. 문서에 사용한 색상 견본이 ASE라고 불리는 색상 교환 파일로 저장이 되었습니다. ASE 파일을 현재 문서에 추가하는 방법은 색상 견본 불러오는 방법과 동일한데요. 이 방법은 문서 파일 없이 색상 견본만 전달해야 할 때 특히 유용합니다. 이제 이미지 가져오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페이지에 보이는 이미지가 들어갈 빈 프레임에 이미지를 가져와서 왼쪽 페이지처럼 만들어 보겠습니다. 프레임을 선택하고 파일 메뉴에서 가져오기를 선택해서 이미지를 가져와도 되고요. 이미지가 있는 폴더에서 클릭 앤 드래그로 인디자인에 가져와서 프레임에 클릭을 해주면 됩니다. 여러 이미지를 한꺼번에 선택해서 가져와도 되는데요. 여러 이미지를 선택하고 인디자인으로 가져옵니다. 마우스 커서에 가져온 이미지의 숫자와 미리 보기가 보여집니다. 프레임에 클릭을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이미지를 그대로 삽입하면 처음에 원본 사이즈 그대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미지를 프레임에 맞춰주겠습니다. 모든 프레임을 선택하고 개체 메뉴에서 맞춤, 프레임 맞춤 옵션을 선택해서 적용할 수 있고요. 또한 상단의 컨트롤 패널에서 프레임 맞춤 옵션 아이콘을 클릭해서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 아이콘 비율에 맞게 프레임 채우기를 선택해 줍니다. 이미지의 위치를 조금 조절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도구 패널에서 선택 도구를 클릭한 다음 마우스 포인터를 그림 위에 올려놓으면 프레임 중앙에 원형 표시가 나타납니다. 포인터를 프레임 중앙으로 움직이면 커서가 손 모양으로 바뀝니다. 마우스 왼쪽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옮기고 싶은 방향으로 그림을 드래그합니다. 크기도 조절해 줍니다. 마우스 왼쪽 버튼을 놓으면 그림 이동이 완료됩니다. 도구 패널에서 선택 도구를 클릭한 다음 오른쪽 프레임을 선택해 줍니다. 컨트롤 패널에서 내용 인식 맞춤을 클릭합니다. 자동으로 이미지가 있는 부분으로 프레임에 맞춰줍니다. 프레임의 간격을 조절해 보겠습니다. 도구 패널에 있는 간격 도구를 선택해 줍니다. 프레임 간격 부분에 마우스를 가져가면 간격 도구 아이콘으로 커서가 표시됩니다. 이때 간격 도구로 간격을 드래그하면 현재 적용된 간격을 유지하면서 간격의 위치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좌우에 있는 개체의 크기는 모두 조정이 됩니다.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간격을 드래그하면 가장 가까운 개체와의 간격을 유지하면서 간격의 위치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간격의 위치가 조정되면 가장 가까운 개체의 크기도 함께 조정이 됩니다.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간격을 드래그하면 간격의 크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간격의 크기가 변경되면 좌우에 있는 모든 개체의 크기도 함께 조정이 됩니다.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Shift 키를 함께 누르면 가장 가까운 개체와의 간격만 조정이 됩니다. 간격의 크기가 변경되면 가장 가까운 개체의 크기도 함께 조정이 됩니다. Alt 키를 누른 상태에서 간격을 드래그하면 현재 적용된 간격을 유지하면서 드래그한 방향으로 모든 개체를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 Alt 키를 누른 상태에서 Shift 키를 함께 누르면 가장 가까운 두 개체만 이동을 합니다. 컨트롤 키, Alt 키를 누른 상태에서 간격을 드래그하면 개체의 크기를 유지하면서 간격의 크기만 변경할 수 있습니다. 컨트롤 키, Alt 키 누른 상태에서 Shift 키를 함께 누르면 가장 가까운 개체와의 간격만 조정이 됩니다. 이번엔 컴파운드 패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금은 각 프레임에 이미지를 넣었는데요. 이번엔 4개의 프레임에 1개의 이미지를 넣어 보겠습니다. 먼저 지금 이미지는 삭제해 주겠습니다. 도구 패널에서 선택 도구를 클릭한 다음
마우스 포인터를 그림 위에 올려놓으면 프레임 중앙에 원형 표시가 나타납니다. 포인터를 프레임 중앙으로 움직이면 커서가 손 모양으로 바뀌게 되는데요. 이때 마우스를 클릭해서 이미지가 선택된 상태에서 딜리트 키를 눌러서 삭제해 줍니다. 사진이 여러 개일 때는 번거로운데요. 선택 도구로 모든 프레임을 선택하고 Shift 키와 ESC 키를 같이 눌러줍니다. 프레임 안에 있는 이미지가 모두 선택되었습니다. 딜리트 키를 눌러서 삭제해 줍니다. 이제 컴파운드 패스를 만들기 위해서 선택 도구로 모든 프레임을 선택하고 개체 메뉴에 패스, 컴파운드 패스 만들기를 클릭합니다. 단축키 컨트롤 D를 눌러서 이미지 한 개를 선택해 줍니다. 프레임의 모양을 유지하면서 이미지가 배치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이동해서 클리핑 패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두 개의 이미지가 있는데요. 동일한 이미지이지만 다른 파일입니다. 링크 패널에서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창 메뉴에 링크를 선택해 줍니다. 이미지를 선택하면 링크 패널에 이미지에 대한 정보가 나옵니다. 왼쪽 이미지를 선택하면 링크 패널에서 앨범.jpg 이미지가 선택되어 있고요. 아래에 있는 이미지를 선택하면 앨범 클리핑 패스.jpg인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미지를 포토샵에서 패스가 있는지 확인하고 싶은데요. 앨범 클리핑 패스.jpg 이미지를 선택하고 링크 패널의 옵션 메뉴에서 편집에 사용할 응용 프로그램에서 포토샵을 선택해 줍니다. 포토샵에서 이미지가 열렸습니다. 포토샵에서 패스 패널을 보니 두 개의 패스가 저장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미지를 닫고 인디자인으로 돌아옵니다. 클리핑 패스를 적용해 보겠습니다. 이미지를 선택하고 개체 메뉴에 클리핑 패스 옵션을 선택해 줍니다. 클리핑 패스 옵션 창이 뜨는데요. 유형에서 포토샵 패스를 선택합니다. 패스에서 원하는 패스를 선택합니다. 앨범을 선택해 보겠습니다. 확인을 누릅니다. 클리핑 패스가 잘 적용되었습니다. 지금은 텍스트가 이미지에 가려져 있는 상태인데요. 텍스트 감싸기를 적용해 보겠습니다. 창 메뉴에 텍스트 감싸기 패널을 선택합니다. 이미지를 선택하고 텍스트 감싸기 패널에서 세 번째 있는 개체 모양 감싸기 아이콘을 클릭해 줍니다. 윤곽선 옵션에서 유형에서 포토샵 패스를 선택해 주고 패스에서 앨범을 선택해 줍니다. 위쪽 오프셋은 4mm를 적용해 주겠습니다. 패스 모양에 따라 텍스트 감싸기가 잘 적용되었습니다. 이번엔 왼쪽 페이지 위쪽에 있는 이미지를 선택해 줍니다. 텍스트 감싸기 패널에서 세 번째 있는 개체 모양 감싸기 아이콘을 클릭해 줍니다. 윤곽선 옵션에서 유형을 보면 이 이미지엔 패스가 없기 때문에 포토샵 패스가 비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이미지를 선택하고 텍스트 감싸기 패널에서 두 번째 있는 테두리 상자 감싸기 아이콘을 클릭해 줍니다. 오른쪽과 아래쪽의 오프셋 수치를 적절히 조절해 줍니다. 이제 오른쪽 페이지 대지 밖에 만들어 놓은 텍스트 프레임을 텍스트 감싸기가 적용된 앨범 이미지 위에 올려놓아 보겠습니다. 텍스트 프레임을 선택하고 앨범 이미지 위에 가져가니 텍스트 넘침이 표시됩니다. 이미지가 텍스트 감싸기가 적용되었기 때문인데요. 이미지 위에 있는 텍스트 프레임의 텍스트 감싸기를 해제하고 싶다면 텍스트 프레임을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텍스트 프레임 옵션을 선택해 줍니다. 텍스트 감싸기 무시를 체크해 줍니다. 이제 텍스트가 보입니다. 텍스트 감싸기가 적용된 이미지 위에 캡션을 적용할 때 사용하면 좋은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미지를 가져오고 이미지가 수정되었을 때 링크 패널에서 이미지를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5, 6페이지에 있는 프레임에 이미지를 가져와 보겠습니다. 프레임을 선택하고 단축키 컨트롤 D를 눌러서 이미지 한 개를 선택해 줍니다. 컨트롤 패널에서 내용 인식 맞춤을 클릭해 줍니다. 이 이미지를 흑백 사진으로 변경하려고 하는데요. 이미지를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고 편집에 사용할 응용 프로그램에서 포토샵을 선택해 줍니다. 포토샵에서 이미지가 열렸습니다. 포토샵 상단의 이미지 메뉴에서 모드에서 회색 음영을 선택합니다. 저장을 하고요.
인디자인으로 돌아옵니다. 회색 이미지로 잘 변경이 되었습니다. 포토샵에서 실행 취소를 하고 다시 컬러로 저장을 해준 다음에 인디자인으로 돌아와 봅니다. 링크 패널과 이미지 프레임 위에 느낌표가 있는 노란색 삼각형 아이콘이 보이는데요. 이 아이콘이 나타나면 링크된 이미지가 포토샵이나 일러스트레이터에서 수정이 되었으니 업데이트를 하라는 뜻입니다. 업데이트 방법은 링크 패널에서 이 아이콘을 더블 클릭하거나 컨트롤 Z로 실행 취소하겠습니다. 이미지 프레임 위에 있는 아이콘을 클릭하면 됩니다. 업데이트가 잘 되었습니다. 이번엔 링크 사진 수정.jpg 이미지를 원래 이미지가 있던 예제 13강 폴더에서 다른 폴더, 이미지 이동 연습용 폴더로 이동시켜 보겠습니다. 인디자인으로 돌아옵니다. 이번엔 물음표가 있는 빨간색 동그라미 아이콘이 나타났습니다. 이 아이콘이 나타나면 링크된 이미지가 유실되었다는 의미입니다. 폴더나 파일 이름을 변경했을 경우, 파일을 삭제했을 경우 등 이 아이콘이 나타납니다. 이럴 경우엔 이미지가 있는 폴더를 찾아 다시 연결해줘야 합니다. 이미지를 선택하고 링크 패널에서 물음표가 있는 빨간색 동그라미 아이콘을 더블 클릭하거나 체인 모양이 있는 아이콘을 눌러서 찾기 옵션 창이 열리면 이미지가 있는 폴더를 찾아 다시 연결할 이미지를 선택해 줍니다. 인디자인으로 돌아오면 유실됐다는 아이콘이 사라진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원본 이미지를 찾아서 원래 폴더에 다시 넣어주면 이 아이콘이 사라집니다. 컨트롤 Z로 실행 취소하겠습니다. 물음표가 있는 빨간색 동그라미 아이콘이 나타난 상태에서 이미지 이동 연습용 폴더에 있는 이미지를 다시 원래 폴더, 예제 13강 폴더로 이동해 주겠습니다. 인디자인으로 돌아오면 유실됐다는 아이콘이 사라진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